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구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이며 우리 국내 증시 강보합권에서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개별 종목별로 상반된 날씨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 퓨리오사 AI가 최근 자금 조달 규모를 증액하고 상장을 서두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관련주들 동반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요. 엑스페릭스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또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AI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등 창업 투자 기업들도요, 덩달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원격 의료 관련주들 맑게 드러나 있고요. 저출산 관련주 손오공, 토박스코리아, 에르코스 등도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요, STO 시장이 차기 정부의 주요 디지털 금융 정책 의지를 부상하자 IT센, 핑거, 뱅크웨어 글로벌 등의 STO 관련주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천둥 번개를 동반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인데요. 신약 후보물질 임상 실패 여파로 5거래의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 따스함이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근거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 3빌리언입니다.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희귀질환 진단 업체이고요.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 기대감과 함께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 맑은 날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국 RNS인데요. 미국이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 탈피를 본격화하면서 호주 히토류 채굴 기업 ASM에 재련 설비를 납품한 경험이 있는 동국 RNS가 히토류 관련 수혜주로 부각, 역시나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열풍으로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자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주식 전환을 통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전환된 주식이 대거 상장되며 기존 주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꿈비는 저출산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제1회차 CEB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 124만 주가 다음 달 신규 상장된다. 전환가액은 동가보다 34% 낮아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아이템에듀, 에르코스 등도 이달 CEB 전환 공시를 냈으며 형지글로벌은 200만 주가 보통주로 전환돼 상장됐다. 엑스페릭스는 45만 주 규모의 CEB가 전환되며 83만 주의 BW 물량도 다음 달 상장 예정이다. 상지건설은 230만 주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으며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57.7%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종가 대비 86.9% 낮아 대규모 매물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대선 테마를 활용한 단기 급등세가 반복되고 있으며 선거일이 다가오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공매도 재개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는요,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주나 싶더니 지금은 다 하락 반전해 있는 상태고 개인들만이 매수하고 있는 우리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장관하고 해서 미국에 가서 G20 그러니까 재무장관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과 함께 이제 관세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여파 때문에 눈치를 보는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차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관세 협상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다 눈치를 보는 그런 눈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의 기회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디에서 찾고 계실지 저희가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게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인해서 각국의 증시가 들썩이는 가운데 이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사각지대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K-팝입니다. 지난주에도 준비해주신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이제 엔터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전략 수정이 있는 건지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엔 콘텐츠입니다. 역시나 또 지난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테마다라면서 짚어주신 콘텐츠 관련주들인데 오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 대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게임입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거든요. 게임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는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게임주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복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일자리하고도 연결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게임을 이제 런칭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그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게임 쪽은 우리가 단순히 내수 시장을 볼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많이 보셔야 되고 특히나 한한령 해제와 연결되는 건 중국 시장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게임들이 제대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게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게임주는 K 컨텐츠에 들어가는 그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 K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또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각종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육성책을 정부가 내놓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게임주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고 또 이런 육성책의 수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왜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이 게임주 자체가 이 게임 하나의 IP가 성공을 하면 이 IP를 갖고 원소스 멀티 유스 해가지고 다양한 드라마도 하고 또 게임 음악도 만들고 또 다양한 뭐 이런 그 뮤지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서 또 이걸 갖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하여튼 요 게임 IP 하나가 성공을 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IP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일자리들을 다양한 산업에서 또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밀어주겠다는 거고 이번에 중국이 이 게임 판호를 재작년부터 조금씩 열어주다가 작년부터는 우리나라 그 게임 대기업들 뭐 NC소프트나 뭐 여기 말했던 시프트업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게임 판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뜻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게임 산업을 자기들의 이제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런 뭐 한한령 같은 것으로 접근을 우리 한국 게임 업체들의 접근을 이제 규제를 하다가 이제 자기네 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호를 개방하는 건데 이건 대단히 그 중국주에서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중국에서 발전한 게임들은 대부분 다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모방해서 그래픽이나 뭐 스크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모방을 해서 잘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게임 자체가 갖고 있는 스토리와 또 철학 이런 것들은 한국 게임 업체를 따라가기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게이머들이 한국의 게임을 진짜 오리지널 게임을 접했을 때 그 충격은 앞으로 지켜보면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게임판을 다시 한번 한알령 이후에 열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중소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문을 열어뒀다가 그 중소형 게임들이 중국 게임 시장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 수준이 중국 게임과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들어가는 NC소프트나 이 시프트업이나 이런 게임 업체들의 이 게임들은 그 전에 들어갔던 한국 게임 업체들과는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게임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고 그만큼 게이머들에게 인정받은 게임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중국 게이머들에게 충격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오리지널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보여줄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건 곧바로 이런 게임 업체들의 실적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프트업이라는 업체는 이번 5월 달에 중국에다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가장 성공한 IP를 런칭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게임판을 받았고 그동안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이 중국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는 건데요. 사전 이 예약자가 657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시프트업의 이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프트업 같은 그 게임 업체가 이 중국 시장에서 어떤 그 활약을 보일지 이런 부분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지금 파란색을 킬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지난주에도 제가 목요일 날 출연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창투사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파란색에 사서 빨간색에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방송을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할 때 창투사들 대부분 다 파란색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오늘 뭐 빨간불을 켜고 있으면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장기로도 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승전 창투사라는 것처럼 이 게임 업체들, 그러니까 게임 업체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관계된 것들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게임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는 가장 큰 게임 업체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엔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 제일 큰 게임 업체인 줄 아시지만 사실은 넥슨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넥슨 전체로 해서는 1분기에 벌써 매출 1조를 넘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중국에 대해서 이 그 계열사 중에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하죠. 게임 개발사가 이미 작년부터 2023년부터 중국 게임판을 받으면서 중국 문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게임 업체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적자를 내는 기업인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적자이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 런칭하고 있는 게임 중에 그 오딘 발랄라 라이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 게임 하나만 그나마 좀 실적을 내고 있고 나머지 게임들은 다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발표한 게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오딘 발랄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가 요번에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유럽 법인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라이언 하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라이언 하트는 예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장을 할 거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계속 이제 늦춰지다가 올해는 아마도 올 하반기에 라이언 하트가 IPO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게 오딘 이 개발사이면서 오딘의 후속 작품을 그때쯤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 투자만 해왔던 이 라이언 하트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IPO를 통해서 일정 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게임보다 그 외에 자산운용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까지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무선통신기기와 골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다 정리를 하고 작년 회계에 떨었습니다. 그렇단 말은 작년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 뜻은 앞으로 2025년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게임 활동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왜 지난주에 핑거 스토리라든지 뭐 미스터 블루 같은 웹툰 관련주들이 이 K 콘텐츠를 국가 전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책 공약에 좀 급등을 한 바가 있잖아요. 웹툰 관련주, 게임 관련주들도 같은 맥락 안에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는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주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K-팝인데요. 지난주에도 K-팝 요 테마 준비를 해주시면서 엔터주들 세 종목 꼽아주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은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전히 이쪽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쪽에서 대미 수출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트럼프와의 이런 관세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그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그걸 좀 회피해서 다른 쪽에서 이 관세에서 좀 부담이 없으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사업이 뭐 있냐 하면 바로 이런 컨텐츠 쪽입니다. 그 컨텐츠 쪽에서 이 K-팝은 중국도 지방정부가 나눠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한령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못했던 게 뭐냐면 한 10,000명 이하의 뭐 팬클럽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단위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들이 그 시간에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하다못해 또 중동에 가서 돈을 번, 뭐 어떤 이 쇼케이스 하나 이런 거 했을 때 돈을 번 거보다 중국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돈을 못 버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도 이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 단위 성별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대규모 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월드 투어 같은 거 5만 명 이상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각 지방 성별로 우리나라의 SM이나 YG 엔터나 이런 데를 계속 접촉하면서 월드 투어에 중국을 넣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소문에 이쪽 바닥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줘야 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미 이 성들도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네 성의 그 중국의 성은 우리나라의 그 규모가 몇 배가 되고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 소비 진작으로 해서 우리 K-팝 아티스트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번에 2025년은 우리나라 K-팝에 한 번 더 점프업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블랙핑크나 BTS가 완전체로 컴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핑크나 BTS가 없던 공백 기간 1, 2년 기간 동안 이런 팬들이 이런 아티스트를 만나고 싶어서 진짜 말 그대로 좀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월드 투어를 튀면서 이런 월드 투어를 발음이 어렵네요. 월드 투어를 가면서 이런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월드 투어의 뭐 상하이나 아니면 베이징 같은 일성급 도시를 한두 개를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중국 시장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될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디어유라는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컨텐츠를 온라인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직접 중국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곧바로 지금 현재도 중국에다가 여러 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디어유의 이러한 컨텐츠, 즉 팬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중국에 또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어유에는 SM이 최대 주주고 2대 주주로 JYP 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과 JYP 엔터의 아티스트의 그런 그 컨텐츠들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외국인 투자자들에도 어필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디어유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YG 엔터인데요. YG 엔터는 이번에 그 신인 걸그룹 이 베이비몬스터가 런칭한 지 1년 만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엔터 업체 중에서 이런 그 걸그룹을 런칭했을 때 최소한 7년 계약을 해가는데 7년 계약 동안 1차 계약 기간 동안 이 엔터주는 말 그대로 돈을 법니다. 하지만 2차 계약 때부터는 이 엔터주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가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요. 이 YG 엔터 쪽은 말 그대로 이 21이 이번에 예전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그 21이라는 이 걸그룹이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요 근래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21이 15주년 아시아 투어를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뭐 대박을 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팬층이 두껍고 이런 예전 아티스트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또 그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이런 아티스트들도 컴백했을 때 시장에 통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YG엔터 같은 오래된 3대 기획사들을 모두가 나름대로 저력이 있고 나름대로 좀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엔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요번에 그렇게 기다리던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를 7월부터 다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물론 이 월드 투어는 예전과 다르게 이 YG엔터에게는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YG엔터가 블랙핑크라는 이런 슈퍼 IP를 갖고 있고 이 슈퍼 IP가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이비몬스터 같은 신인 걸그룹을 새로 만들거나 보이그룹을 만들어서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을 통해서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이 우리나라 엔터업종에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이라는 메인 IP가 있는데요. 이 메인 IP도 7년 계약이 끝나고 두 번째 계약을 2024년도에 전 멤버와 모두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서브로에서 젊은 요번에 이제 신규로 1주년 된 그 나우어데이즈 보이그룹인데요. 여기도 이제 1년차 런칭이 되면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펜타곤이나 라이선 같은 그 그룹들도 나름대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시장에 한알령이 열릴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여자아이들을 먼저 밀어넣고 나우어데이가 뒤를 따라가면서 나머지 뒤에 서브로 있던 뭐 펜타곤이나 라이선 같은 그런 그룹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큐브엔터는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큐브엔터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엔터주들은 나름대로 지금 당장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 건데 중국이라는 그중에 열려있지 않던 시장 때문에도 실적 면에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 관세 발효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도 매력적인 투자의 요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팝 엔터주 여전히 긍정의 의견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디어우유와 YG엔터, 큐브엔터 각 이 엔터사들의 IP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저희 마지막은 K 드라마인데요. 콘텐츠 안에서 이제 K 드라마라고 좀 꼽아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콘텐츠 이야기하시면서 에이스토리, 아티스트 스튜디오, 네. 쇼박스 이런 종목들 꼽아주셨잖아요. 여전히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그럼요. 이 콘텐츠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그 시장이 지난 한 7년 동안 닫혀 있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좀 제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엔터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K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한령 7년 동안 작품 다 만들어 놓고 작품 개발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시장에 새로 열리면서 그동안 중국 시장에 우리가 어둠의 경륜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런 드라마들이 뭐 댓글까지 달려가면서 중국에서 몇백만 댓글이 달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류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의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이나 위성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정식으로 런칭이 되면 그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일반 중국인들에게 우리 한국 배우들이나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될 경우에는 그 배우들이나 아티스트에 가서 광고를 찍게 됩니다. 광고가 우리나라 시장이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수익이 날 기회가 있었는데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열리기 때문에 이 시장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고 내일보다는 올가을에 올가을인가요? 그때 에이펙 2025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방한을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잘 끝내고 돌아간다면 이거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중국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정책이 있다면 중국 인민들에겐 대책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중국 정부가 좀 이상한 것들을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놨을 때 중국 인민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져간다 이런 말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 중국 정부가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비를 하면서 이 시장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K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인지도를 많이 높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넷플릭스에 통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가는 IP들은 우리 제작자들이 만들었지만 우리 엔터주들이 갖고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소유권이 넷플릭스에게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만 네트워크스나 또 아니면 A-스토리,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회사들은 자체 IP들을 갖고 있죠. 이걸로 이제 넷플릭스에 판매하지 않고 자체 IP로 TV나 영화 같은 것으로 런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사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매년 2~3편의 작품을 내놓고 해서 수익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우주매림이라는 드라마를 SBS에서 런칭을 할 겁니다. 이 작품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 IP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시리즈 1, 2나 뭐 이런 것들을 흥행시켜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고 3대 주주가 중국의 텐센트예요. 그런데 이 3대 주주로 중국에 그러니까 3대 주주가 텐센트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때 텐센트의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예전에 코로나 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그때 이제 별그대인가요? 그 드라마가 이제 유행했었는데 그때 오후가 되면 그 별그대를 1시간 차이가 나는데 중국하고 별그대를 1시간이면 한국의 이제 치맥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그 베이징이나 텐진이나 이런 데는 치맥집이 한국식 치맥집이 있습니다. 그 치맥집에 중국 사람들 바글바글했어요. 별그대 보느라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친구 데려와서 여자들 몇 명이 와서 막 치맥을 즐기면서 보는데 와, 중국 사람들이 전에 저렇게 치맥을 먹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치맥집 못 갈 정도였습니다.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만큼 이 K 컨텐츠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요. K 컨텐츠 하나가 성공을 하면 K 컨텐츠에 비춰지는 PPI, 우리가 대표적 화장품이나 뭐 치맥 같은 거나 먹거리 같은 이런 것들이 한번 노출이 되면 여기에 대한 소비가 중국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 우리 한국만큼 중산층 이상의 그 소비력을 가진 사람이 3억 인구라는데 3억 인구가 각 성마다 한 1,000만 명씩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제품을 소비해 준다 그러면 중국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미국하고 이 관세 전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다 우리 거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중국에 우리나라 이 IP 이런 그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최대 주주가 이정재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목격됐어요. 중국 그 업체와 그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합작 드라마인가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6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정재 배우 때문에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그 유나이티드라는 이 업체 두 개는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시고,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레몽레이는 업체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작품들을 말 그대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면 정상적인 루트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잡수익으로 수익이 남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K-드라마에 관련된 컨텐츠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와 관련된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드라마, K-팝 이런 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시장이 점점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돈을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기를 잘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드라마 안에서는 또 사마 네트워크스와 A-스토리, 아티스트 스튜디오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주셨습니다. 파토님, 그렇다면 저희가 오후장, 오늘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한 오후장 전략 간략하게 좀 세워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이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제조업 쪽은 좀 약한 편입니다. 제조업 쪽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긴 좀 그렇고,
지금 당장 보신다면 뭐 알래스카 파이프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요번에 협상단이 갔을 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좀 협의를 하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쪽을 좀 순환매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눈치 방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파란색을 띠는 이런 컨텐츠 쪽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지금 파란색에 산다 할지라도 이 종목들은 지금 앞으로 돈을 벌 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수사 같은 경우 결국은 정부의 대선 공약이든 뭐든 나오든 그게 다 일자리와 연결되고 또 벤처기업 육성이나 이런 청년 일자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기승전 창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다른 거에 뭐 투자하기 어렵다면 창투사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길게 보는 안목을 갖고 지금 시장을 보셔야지 지금 너무 방명이 짧게 잡긴 하겠지만 너무 짧은 인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원금 손실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물린다면 그냥 물려서 가는 게 낫습니다. 결국은 V자 반등으로 내가 손절매 친 가격으로 곧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손절매 친 다음에 다시 또 그 가격에 살려고 그러면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리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좀 기회를 열어주신 K-드라마 그리고 K-팝 이런 세 가지 테마 이외에도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파트너님 의견으로 오늘 데일리 아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에 협상을 성사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렇게 되면 양국은 번영하고 있는 미국과 큰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막대한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부활절 30시간 휴전이 끝나기 전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 임시적인 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20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연장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우리는 손을 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챌린지는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 12주차 보너스 챌린지 중에요. 11번의 성공으로 마무리한 저희 챌린지고요. 새로운 주차 챌린지가 시작됐는데 총 2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종목 현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정책적인 수혜, 실적 부분에서의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고요. 최근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움직임 보였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최근 원자력 공급망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으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종목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저희 봉합 수준에서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3주차 성공률 3%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라는 강한 상승세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중요 지지라인대인 24,7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조금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24,6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장중에 2%에서 3% 가까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늘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려는 움직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하단에 보이는 스토캐스틱 보시면 가장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이 보조지표가 강세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 강세 구간에서 과열권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2025년도 4월 2일과 2025년도 4월 9일 날 가격은 더 낮아졌지만 하락 탄력성은 둔화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 종목 오늘 전 고점 부근에서는 단기 저항 라인대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늘린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보합권대 시작을 했고요. 현재 마이너스 1.27%라는 약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중요 지지 라인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지 라인대는 37,300원에서 38,400원 라인대입니다. 현재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어보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한 반등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 단기 포트 안의 종목들 짧게 리뷰 끝내주신 게 또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돼서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면서 저희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 누적 수익률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총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310.83%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요 장기 포트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일진전기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전 거래일까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19,750원 라인대를 확인하고 나서 추세를 전환시켜줬습니다. 2025년도 1월 24일 이후로부터 고점을 낮춘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2025년도 4월 18일까지 상승이 이어지면서 터치를 했죠. 그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는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할 흐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3,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3종목만 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늘 고점을 경신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장중 마이너스 4.14%대까지 하락폭을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분봉 기준으로만 확인을 해봐도 이렇게 저가 대비해서 강력한 상승 흐름, 그것도 저가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문을 이어졌고요.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4%대에서 보합권대까지, 약보합권대까지 회복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39,800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오늘도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바닥권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HI의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은 이 BHI의 경우에는 이제 대선 공약주와도 대선 정책주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에 이어졌기 때문에 2025년도 4월 7일 날 마이너스 28% 이 흐름은 프리마켓에서 진행된 흐름이다 보니까 크게 여러분들께서 뭐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종목이 15,000원 라인대까지 하락했다가 강한 반등으로 지금 조금만 있으면 전 고점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000원 라인대까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미 5일선이 단기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장기, 중기 이동평균선은 모두 다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장기, 단기까지 해서 정배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포트부터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까지 전략 수장이 있는 종목들은 좀 잘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포터님, 저희가 누적 수익률이 참 좋다 보니까요. 시청자분들이 든든하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종목 선정이나 시장 분석 접근법 좀 파트너님께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시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그 링크에 클릭하고 입장해 보시면 무료 온라인 교육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교육방에서 제가 여러분께 개장 전에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장전 시황부터 이런 장중에 대응 방안들,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종목들 대응 방안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 끝나고 나서는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장에 대한 전망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목들을 선정했을 때 선정하는 기법들 있죠. 그 기법들에 대해서도 매주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자료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직접 종목들을 선정해 나가는 인사이트를 좀 더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부터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겠는데요. 파트너님, 저희 13주차 챌린지 시작이 일단 좋거든요. 오늘 또 어떤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종목은요. 셀바스 AI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가장 먼저 이 셀바스 A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돈 버는 의료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에 관해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도 좀 맞물리면서 최근의 시장 비교에서도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 중에 하나죠. 이 인공지능 변호사 합법화 공약을 계속해서 밀고 있음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수혜를 받아볼 수 있냐. 특히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음성 기록 AI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음성 기록 셀비 노트, 이 셀비 노트를 통해서 회의뿐만 아니라 뭐 다방면에 음성들을 녹음을 해서 이 녹음된 이 음성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공하는 A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의료업계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자회사들의 활약도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 미국 AI 심장 진단 기업과 공동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디아나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서 재작년에 인수를 했죠. 이 메디아나의 실적 또한 매우 좋습니다. 이 실적 자체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2025년도 4월 달부터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1,900원 라인대에서 무려 16,000원 라인대까지 대략 주당 한 45%에서 50% 조금 안 되게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윗꼬리를 최근에 달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요. 이 조정 자체도 굉장히 단기간에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 받아줬을 때도 중요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자, 이 라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선과 그리고 60일선 거기다가 자 241선까지 모두 다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죠.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 18일 날 장중 4%대까지 상승했다가 이에 마이너스 7%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16,000원 라인대에서 13,000원 라인대까지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죠. 정말 엄청난 조정을 단기간에 받아왔기 때문에 반등 또한 좀 더 빨랐습니다. 이제 오늘 장중에 3.31%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단기간의 조정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 변곡점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랠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5,200원, 손절가는 12,9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자, ALD 장비를 북미뿐만 아니라 신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매출의 다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정말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프리미엄 고객사들의 프리미엄 제품군이죠. 이제 HBM뿐만 아니라 고용량 서버, 이제 D램 같은 DM 모듈 같은 이런 고성능의 프리미엄 제품군들의 생산을 위해서 이 선단 공정 장비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AI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특히 이 정말 핵심 부품들에 대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모두 다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장비들을 이미 다 생산 설비들을 꾸준히 마련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중국한 매출이 좀 중심이나 이제 앞으로는 북미 쪽으로도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에 한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면 굉장히 좀 더 의미 있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24년도 8월 달부터 이어졌던 이런 강력한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2025년도 4월 17일 날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를 받고 전일을 변곡을 만들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황에서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38,500원, 손절가는 33,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셀버스 AI와 주성 엔지니어링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고요. 파트너님 좀 간략하게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종목들은 상승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이 동반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공략을 하신다면 평소보다 좀 더 큰 상승 흐름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실적 발표된 종목들 위주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1313 챌린지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